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8,590원 제가 외쳤던 그게 뭘까요? 그쵸, 최저임금이었어요. 두 번째, 제가 말 그대로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럼 보너스 하루치 돈을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주휴수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야근 시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몇 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해서 말 그대로 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단 이거는 뭐다? 지금은 50명이 넘어야만 적용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5명만 있는 기업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했는데 회사에서는 이걸 말로만 했는데 나중에 네가 이렇게 말로만 한 걸로 아니고 우리는 문서로 써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서를 쓸 때 아무데나 막 사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말 그대로 문서로 사인을 할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보고 어떤 부분에 내가 사인을 해야 되는지 말 그대로 직장인이 가져야 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회사에서는 제시를 합니다.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잖아. 너 그러니까 너 이거 써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띡 디밀기도 해요. 그 종이가 뭐다?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사가 인력, 사람을 채용을 하고 말 그대로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이다. 예를 들면 영수야, 너 카페에서 너 일주일에 말 그대로 5일 동안 일하고 3시간씩 일하는데 내가 돈 시간당 10,000원씩 줄게. 이거를 말 그대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계약서로 쓰고 거기에 정말 10,000원이라고 써야 있는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그럼 근로계약서에서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를 봐야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여러분들 알아볼 건데요. 과연 드라마 속에서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딱 제시한 게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런 근로계약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사인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드라마 속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좀 전달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렇게 딱 계약서를 내미는데 여러분들 이 계약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영상 감상하시면 돼요. 영상이 아주 짧아요. 1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어? 네. 여기도 마음에 들고? 네. 너랑 여기서 같이 살래? 네. 그럼 여기 사인해. 네. 어떻게 영상 여러분들 잘 보셨어요? 이 드라마 속 이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 문상태라는 친구예요. 이 문상태처럼 말 그대로 우리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할래?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무턱대고 사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계약서, 작화 계약서, 이 문상태라는 친구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손으로 써서 주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주는데 뭐라고 하냐, 그걸 가지고 근로계약서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문상태가 이 작화 계약서를 통해서 근로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문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볼 때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문상태가 사인하기 전에 말 그대로 작화 계약서에 무엇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문상태라고 그러면 뭘로 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시간 잠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얼마를 받을지, 그쵸?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죠. 일단은 여러분이 문상태라고 했을 때 돈은 얼마를 받아야 될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는지, 말 그대로 내가 빨간 날은 지켜줄 수 있는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야 되는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을 명시한 걸 가지고 우리는 근로계약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상태 입장에서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똑똑한 문상태라면 이런 게 어떻게 쓰여 있는지 봐야겠죠. 첫 번째 요거예요. 언제부터 근무하는지, 작화계약서 오늘부터 근무하는지, 내일부터 근무하는지, 아니면은 당장 지금부터 근무하는지. 일단 첫 번째 언제부터 근무해야 되는지 근무 날짜를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로 또 확인해야 될 건 뭘까요? 근무 시간. 예를 들면 9시부터 6시 퇴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할 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할 건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야근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근무 시간 및 휴무일을 확인해야 돼요. 또 똑똑한 문상태는 뭐까지 확인해야 돼요? 세 번째는 임금은 얼마를 줄 건지, 언제 줄 건지. 돈을 얼마 준다라고 얘기했지 언제 준다라고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월급날은 언제인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준다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많은지 아니면 부족한지 적은지에 대해서 꼭 확인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4대 보험은 들어주는지. 말 그대로 일주일에 3번만 와서 하면 돼. 3번이지만 말 그대로 저 건강보험 해주나요? 고용보험 해주나요?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상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계약서를 보면 첫 번째, 언제부터 근무하는지, 두 번째, 근무 시간, 언제 쉬는지, 휴무일, 세 번째, 돈은 얼마를 주는지, 월급날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최저임금보다 많은지 적은지, 네 번째는 4대 보험은 들은지 안 들은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근로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지 실제 근로계약서 샘플을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보면 네모칸을 보면은요, 1. 근로개시일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업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꼼꼼히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와서 하면 돼 라고 했는데 근무 개시일에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닌 그 일주일 뒤로 쓰여 있어. 이거는 제대로 된 걸까요? 제대로 되지 않은 걸까요? 제대로 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꼭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아랫부분, 여러분들 소정 근로시간 몇 시부터 몇 시인지, 휴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인지. 일반적으로 휴게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쵸? 밥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회사 기준은 뭐 12시에서 뭐 1시. 근데 자세히 써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까지 꼼꼼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무일, 매주 며칠 근무를 하고 주휴일은 매주 무슨 요일 날 쓰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세 번째, 뭐를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돈을 얼마를 받을지, 6번째 항목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월, 일, 시간. 그래서 얼마인지 월로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시급으로 주는 경우, 아니면은 연봉으로 주는 경우 얼마를 주는지, 상여금이 있는지. 상여금의 의미는 뭘까요? 그쵸, 추석 때 되면 떡값이야. 그 다음에 우리 일 많이 하면은 말 그대로 이런 보너스 있어. 보너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기타 수당은 있는지. 여러분들 그것뿐만 아니고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임금 지급이 매월 며칠 날 언제 줄 건지,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지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하는지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사장님이 딱 근로계약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임금 지급일이라든지 지급 방법이 안 써 있어.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장님 월급은 매월 며칠 날 제가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사장님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사장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통장으로 받는 거면 통장 계좌번호 알려드릴까요? 라고 추가적인 부분, 체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게 뭐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4대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4대 보험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이런 부분을 대해서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해당 칸에 우리 회사는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들어줘 라고 하면 그걸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체크 안 한 데는 뭘까요? 보험을 안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회사에서 내가 휴대폰 부품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뭐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아니면 내가 기계에 어디 부분 여기 이렇게 좀 긁혔어 라고 했을 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산재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을 하는 데가 그렇게 조금 위험물들이 꽤 있고 그런 위험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 체크가 안 돼 있어. 그럼 사장님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죠. 사장님, 4대 보험, 산재보험은 그러면 별도로 가입을 해주시는 걸까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요 4번째 항목까지 고용보험, 말 그대로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내가 챙겨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4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제 근로계약서 샘플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다? 그쵸. 언제부터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나한테 말한 날짜랑 써있는 날짜가 똑같은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다? 근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며칠 월요일부터 며칠까지 일하고 언제가 휴무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된다. 세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뭐다? 돈은 얼마를 시급으로 줄 건지 월급으로 줄 건지 얼마를 줄 건지 최저임금보다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중요한 거 월급이나 주급이나 돈은 언제 어떤 요일날 줄 건지에 대해서 지급 방법 온라인으로 줄 건지 계좌로 줄 건지 현금으로 줄 건지 그 다음 며칠날 매월 며칠날 줄 건지에 대해서 꼭 확인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다? 휴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관련된 내용이 확인됐는지.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은요 고용보험에 들게 되면은 뭐가 도움이 될까요? 나중에 내가 회사에서 말 그대로 불합리하게 사람이 점점 일이 우리 회사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 줄여야 돼 네가 관둬야겠어 라고 해서 회사에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잘렸어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너 말 그대로 회사에서 잘려서 되게 심란하지? 그러면은 이런 거 실업급여라는 걸 줄게 라고 하는 걸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꼭 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을 하다 다쳤어. 그럼 보장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이 들으려면 말 그대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4대 보험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로계약서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중요한 거, 내가 그렇게 해서 4가지 확인했어, 사인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사인을 끝나면 근로계약서는 사장님, 사업주와 내가 한 장씩 나눠 갖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인했다고 해서 안 줬어.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도 근로계약서 한 장 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요구하거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한 날짜와 다르게 월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4대 보험을 들어준다고 해서 안 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잘 보관하고 있는 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보 직장인의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알자 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3가지,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한번 취업을 하게 돼서요, 딱 계약서를 보게 되면은 아, 이 얘기가 이야기구나 라고 조금은 감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할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좀 취업의 다른 편에서 뵙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